네, 안녕하세요. 저는 석승옥입니다. 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규탄과 저지를 위해 동참해 주시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터넷을 통해 이슈를 불붙이고 이슈가 많은 분들께 확산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랜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환영하면서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서로 모르는 분들은 안 계시지만 각자 간단히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화면에 보이는 순서대로 제가 호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윤흥복님 병원이시라고 하셨는데, 짧게라도 좀, 작게라도 괜찮으니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수술 날짜가 잡혀가지고요. 지금 내일이시구나. 단실에 있어요. 그래서 네, 공동 TV도 켜져 있고 제가 예, 듣기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 제가 꺼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상을님, 예, 개헌운동을 하고 있는 개헌민의 소속 이상을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우리 하준명님, 하준명님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저는 예, 예. 하준명이라고 합니다. 네, 일하는 사람이고요. 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금 어디 서울로 올라오고 계신 중이세요? 예, 제 지금 짐을 옮기고 좀, 예. 좀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참가하신 모든 분들, 자기소개가 끝났습니다. 먼저 랜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당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랜선 집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연령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나이와 직함, 사회적 신분 등 모든 계급과 명색을 내려놓고 모두가 평등하고 동등한 인격적 주체로 만나기 위해 모든 분들의 호칭을 누구누구님으로 통일했으면 합니다. 선생님이나 선배님, 형님 등 다른 호칭들이 입에 붙어서 어쩔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시간을 갖고 점차 익숙해지시려고 노력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호칭에서부터 상하가 없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수평적 관계에서 서로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특히 앞으로는 젊은 회원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고 젊은 분들이 랜선 집회를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준비와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호칭부터 상하가 없는 모두가 평등하고 수평적인 용어로 바꾸어 나가기를 희망해 봅니다. 자, 지난 6월 9일 금요일이죠.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을 통해서 나온 그 보도자료를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최근 보도자료고요. 제목은 IAEA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외부 전문가팀 구성 관련 정부 입장이라는 제목인데요. 주요 내용은 IAEA의 가 7월 8일 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검증을 위해서 전문가팀을 구성하였는데 그때 우리 측 전문가로 김홍석 박사님을 참여키로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원석 박사님은 원자력 안전기술원 정책연구원이시고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겸임 교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기존에 이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는지를 제가 좀 찾아보려고 기사를 좀 검색해 봤더니 마땅한 기사가 좀 나오질 않아요. 그런 상황이어서 이분의 어쨌든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도 지금 자세히는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최근 업데이트된 그 자료인 만큼 이 내용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AEA는 7월 8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검증을 위해 전문가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측 전문가로는 김응석 박사가 참여하기로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대표로 참여하게 되는 김응석 박사는 원자력 안전 관련 전문가로 현재 UN 방사선 영향 과학위원회 한국 측 수석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방사능 물질 분석 및 평가 전문 권위자입니다. IAEA 국제검증단에 우리 측 전문가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일본 측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강행 시 직간접적 검증을 통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IAEA 검증단 참여를 통해 오염수 처리의 전 과정이 객관적 실질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전문은 제가 모임 후기 게시판에다가 올려놨으니까요. 모두와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 출마 의사를 밝힌 윤석열 후보자가 후쿠시마 오염수 발언에 대해 그 발언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문제를 삼는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로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JTBC가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좀 보실 텐데요. 는 주요 대선 주자들의 발언 검증을 시작합니다. 사실 여부를 명확히 가려서 시청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주장을 확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후쿠시마 원전 방류 있잖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저 과거에는 또 크게 문제를 안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어떤 정치적인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고. 네, 최재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윤 전 총장의 이 발언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어젯밤에 맥락이 그게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 과거에는 문제 안 삼았다. 여기서 과거라는 건 이 지난해 10월 이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말한 걸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네, 이건 관할 내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주권적인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윤 전 총장 측은 오염수 처리는 일본의 주권 사항이라는 이 발언이 이 오염수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던 정부가 최근에 입장을 바꿔서 일본 측의 검증을 요구하니까 일본이 순순히 협조하겠냐 이런 취지였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강경화 전 장관의 발언의 맥락이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의 맥락과 같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강 전 장관의 발언을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들어보시죠. 예, 원칙적으로 그렇지만은 그 결정에 따라서는 다시 주변국에 여쭙겠습니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일본에 대해서 그런 정보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 전체 발언을 보면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게 되니까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실제 강 전 장관 발언 사흘 뒤에 서울에서 한국과 일본의 외교부 당국자가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가 일본 측에 오염수 문제에 대한 엄중한 인식과 심각한 우려를 강조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 강 전 장관 발언 8일 뒤에 외교부가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맥락이 다른 내용으로 해명을 한 건데 원래 발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실입니까? 네, 이전 정보를 살펴봐도 사실과 다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알려지기 시작한 2018년부터 방류를 공식 결정한 올해 4월 사이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두 가지 요구했습니다. 투명하게 정보 공개하고 주변국과 협의하라는 겁니다. 더 과거로 거슬러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인 2011년 4월 일본이 처음 무단 방류했을 때 또 2013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할 때도 같은 취지의 문제 제기했습니다.
정리하면 윤 전 총장의 발언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게 오늘 검증 결과입니다. 네. 앞으로 다른 대선 주자들의 발언도 검증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팩트 체크는 원래 선거 때 더 바쁩니다. 더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형 기자였습니다. 그 윤석열의 망언에 대해서 원로 원자력 공학자가 일침을 가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기사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원로 원자력 공학자 윤석열 오염수 발언 뭘 알고 한 건가? 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으로 난 그 기사고요. 석윤열 서울대 원자핵공학 명예교수 후쿠시마 원전수 방출 경미한 문제라 머리에 박혀 있다 라고 하는 부제목으로 올라왔습니다. 원로 원자력 공학자이자 방사능 위험성 전문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과거에 문제 삼지 않았다고 정치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발언에 위험성과 상황에 관해 뭘 알고 말한 것이냐고 반박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을 경미한 문제라는 인식이 머리에 박혀 있으며 정치적으로 풀 게 아니라는 말 역시 섣부르다고 비판했습니다. 서명의 교수는 과거 문제 삼지 않아왔다는 주장에 우리 정부의 기관들이 일관성이 결여된 견해를 내온 것은 맞지만 현 정부가 침묵했다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니다라며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할 수 있다는 강경 발언도 했고 오염수 방류 결정을 일본의 태평양에 대한 테러로 보고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다라는 윤 전 총장의 주장에 서명의 교수는 여러 가지 가운데 외교부의 경우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고 한일협의체 설치나 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 등이 그런 해법의 하나라며 하지만 정치적이 아니고 이 문제를 과학적으로 푼다. 이미 과학을 뛰어넘는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서명희 교수는 이 문제는 인문사회 과학의 문제이기도 하고 정치 외교의 문제, 국격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이걸 정치적으로 풀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섣불리 잘못된 발언을 한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서 교수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전문검증단에 김웅석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방사선 평가실 책임연구원이 포함된 사안과 관련해서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자력을 옹호하는 곳이고 일본이 분담금을 훨씬 많이 내고 있다. 이미 안전하다는 답을 갖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자화자찬할 일이 아니다라며 윤 전 총장이 이런 사실을 과연 알고 그런 말을 던진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와대가 중앙일보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일본 스가 총리의 대통령 초대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그 소식에도 이 후쿠시마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참석 여부를 놓고 일본 측에 사실상의 최후 통첩을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청와대의 최종 입장은 일본과 풀어야 할 3대 현안 중 최소한 하나에 대해서는 성의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문 대통령의 방위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일본 측이 끝까지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개막식 불참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후 통첩의 데드라인으로 이번 주 초반을 제시했다. 청와대가 제시한 3대 현안은 위안부,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 핵심 부품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이다. 이 관계자는 모두 정상회담 한 번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한국의 입장은 한일 정상이 시급한 현안에 대해 최소한 협의라도 시작해야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도 모두와 게시판에 있습니다. 참고를 원하실 경우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현재까지의 상황과 랜선 집회의 이유를 담아 촉구 성명서를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언제 왜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였고 우리는 왜 무엇을 요구하는지 오늘 처음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계셔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낭독해 보겠습니다. 성명서가 끝나면 환경 노래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위한 촉구 성명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13일 강력회의를 열고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125만 톤을 2023년부터 30여 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바다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웃 국가들과 사전 협의나 양해도 없었고 일본 자국의 어민들과 자국의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조치라는 점에서 자국민과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이웃나라인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태평양을 접하고 있는 모든 나라와 전 세계 인류를 향한 폭력이자 테러라고 판단하며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2022년 10월쯤 포화 상태에 이르는 후쿠시마 제1원전 물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로 방사능 물질을 걸러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인체 내부에서 피폭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 트리튬과 탄소 14는 제거가 불가능하다. 그린피스에 의하면 방사능 핵종 농도가 기준치의 약 2만 배에 달한다고 한다. 방사능 핵종 중에서도 스트론튬 90의 경우는 체내에 들어갈 경우 뼈와 골수의 암 발생 위험이 높은 방사능이다. 그리고 현재 처리수의 72%는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며 원전수에 남아있는 삼중수소는 처리 과정에서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세포를 파괴해서 각종 암을 유발시키고 생식 기능을 저하시키는 위험한 물질이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투입됐던 소방관들은 전원 사망했고 10년간 12만 명이 암 등 원인 모를 질병으로 사망했다. 아직도 체르노빌 주변에는 뱀보다 큰 지렁이가 있는가 하면 귀가 없는 토끼 등 유전학적인 변형의 곤충과 동물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 공기, 흙과 함께 바다와 물은 모든 지구 생명의 원천이다. 방사능을 생명의 보고인 바다에 버리는 것은 수만 년 살아가야 할 지구 생명을 향해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이다. 이에 우리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적극 표명하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철저한 검증을 요구해야 한다. 런던 협약 및 유엔 해양 협약에 의하면 해양 환경 보존 의무와 주변 국가의 사전 협의, 오염 대비 비상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족 국가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결정은 국제해양법 위반의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최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연안이나 육지와 떨어진 앞바다 중 어디에 방출할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올 여름에 구체적인 방류 지점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즉각 방류 계획을 철회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철저한 검증부터 받아야 한다. 그것이 이웃 국가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며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 쓰는 자연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따라서 우리는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 그리고 모든 국민을 향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오염수 방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번 사태에 강력하고 엄중히 대처하라. 하나, 모든 국민은 청정 바다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일치 단결하고 연대 협력하라. 2021년 7월 11일 모두와 네트 및 지구 공동체 연합
깊은 산호솔길여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보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에 예쁜 붕어 두 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두 마리 서로 사랑한 마리는 우리에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들어가 연못 속에서 나누고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호솔길여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보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푸르던 나무잎이 한 잎 두 잎 떨어져 연못 위에 작은 배 띄우다가 깊은 속에 가라앉으면 짐이 은고 사슴이 산속을 헤매다가 연못을 찾아와 물을 마시고 살며시 잠들게 되죠. 해는 서산해지고 저녁사는 고요한데 사막 위로 무당벌레가 휘지나가는 후에 그는 물만 놓인 채 한없는 세월 속을 말없이 몸짓으로 헤매다 수많은 계절을 맞죠. 깊은 산호솔길여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보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지금은 더러운 물만 보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봤던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돌연변의 사진을 제가 사진만 따로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같이 보고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가 팔이 3개가 달린 아이가 있고 입이 이렇게 삐뚤어진 아이 사진입니다. 이게 쥐가 꼬리가 붙어 있는 사진이고, 이거는 어떤 물고기 같은데 눈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사람 옆에 지렁이가 누워 있고요. 최소한 길이가 한 1m 50 정도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사람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눈에 어떤 기형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꽃잎이 여러 개가 이제 이렇게 생기거나 꽃이 찌그러지거나
이거는 이제 거북이 모양인데, 거북이가 무슨 개태가 꼈는지, 이게 정확한 이 사진의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올라와 있고요. 이것은 물고기인데, 그, 입이 두 개가 달려 있고, 지금 눈은 한쪽에만 지금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저쪽에 반대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그 상어 비슷하게 생긴 물고기 같은데, 머리가 양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거는 굴인 것 같은데, 사람 손바닥, 성인 손바닥보다 훨씬 큰 그런 굴이고요. 이거는 이제 물고기의 입이, 이빨이 생겨 있는 것인지, 이것도 정확한 사진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입이 좀 기형적으로 생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감인데, 정상적이지 않은 감이고, 이제 무도 그렇고, 이건 그 옥수수가 이제 이게 두 개가 이제 붙어 있는 그런 상태고, 요거는 좀 정확히 뭔지 가운데 있는 건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개구리 같은데, 이거는 아마 이게 그 색소 돌연변이일 것 같아요. 색소 돌연변이 사진인 것 같고, 이거는 이제 고구마인데 굉장히 이제 크죠. 이제 당근이고, 요것도 정확히 는 모르겠습니다, 뭔지. 이거는 그 먹어서 살려주자라고 하는 일본의 그 후쿠시마 그 식품 먹어주는 그런 캠페인을 했던, 그리고 그걸 방송을 했던 그런 연예인들인데요. 여기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다 죽었답니다. 죽었고, 이분에게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급성 백혈병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과거의 모습이고 현재의 모습이 이렇게 이제 바뀌어 있는, 그래서 이게, 백혈병이 걸려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그 거북인데 이제 머리가 두 개 달려 있고, 얘는 이제 바다가재인데, 한쪽 그 집게는 이렇게 이제 집게가 5개로 이렇게 이제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건 개구리인데 이제 개구리 다리가 두 개가 더 달려 있는 상태고, 이거는 무슨 물벌레가 그 곤충인데 이게 물벌레 같은 그런 건가 봐요. 이게 X선 촬영 같은 걸 했는데 이제 이 꼬랑지가 두 개가 달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요거는 귀 없는 토끼고요. 요거는 이제 머리가 둘 달린 뱀이고, 요건 아까 그 고구마 사진이네요. 그리고 요거는 그 귤인데 이렇게 반만 이렇게 그 되어 있고, 토마토, 복숭아, 딸기, 이런 이제 돌연변이 그런 것들이고, 당근, 아까 이제 보셨던 것들인데, 요것도 이제 그 옥수수인데, 이렇게 이상하게 나 있고, 이건 이제 송아지인데 머리가 두 개가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이제 체르노빌 피해자고요. 그 암으로 인해서 다리를 절단했다고 합니다. 지금 또 한쪽 다리도 남아있는 한쪽 다리도 그 굉장히 좀 기형적이고 뭐라 그럴까요? 체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좀 말라 있고 이런 것들도 좀 정상적이진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후쿠시마 원폭 피해자인데 이때 당시가 12살 나이였고 자전거를 타고 수십 미터를 날아갔었다고 그래요. 이것도 이제 체르노빌 피해자인데 아기 엉덩이에 이렇게 약간 무슨 이렇게 혹 같은 게 달려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요거는 지금 이것도 좀 체르노빌 같은데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뭐 사지가 다 이제 뒤틀려 있는, 그래서 이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그런 기형적인 상황입니다. 이분도 암으로 다리를 절단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몸이 축소되는 그런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30 몇 킬로 정도 몸무게가 나간다고 합니다. 이게 일본에서 잡힌 그 울프피쉬라고 하는 고기인데, 이게 원래 이렇게 큰 고기가 아닌데, 이렇게 그 거대한 고기가 이렇게 잡혔다고 하네요. 이거는 이제 대왕 오징어인데, 엄청 크죠. 자, 그 다음에 3분 발언 때인데, 네, 3분 발언 시간인데, 지금 오늘 그 같이 봤던 그 기사 내용이랑 이런 것들 그 보신 소감 포함해서 뭐 좀 시간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요. 자유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에,
처음에는 국민들이 상당히 공감하고 수용 의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정책은 계속 추진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런데 다른 정책을 잘 못해서 또 부동산, 또 소득주도 성장 등 그것도 뜻은 좋은데 이제 결과가 예상 외로 잘못 이렇게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그런 등 실패한 정책에 의해서 필요한 정책, 탈원전 정책도 빛을 잃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말씀하신 윤석열 후보자도 탈원전 정책이 잘못됐다. 며칠 전에 그런 발언을 했죠. 대전에서 했던 것 같은데요. 그분은 시민들이 바르게 계도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표를 의식해서 대부분 보수적인 층에서는 그 탈원전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표를 의식해서 그런지, 본인의 소신, 철학이 있어서 그런지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됩니다. 우려돼서. 그런 온라인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 의식이 모아지고 위정자들한테 전달이 되고 매체 언론들이 좀 다뤄졌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그 학교 동문 모임에서도 제가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올렸다가 아주 극렬한 반대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반대하는 정도가 아주 섬뜩할 정도로 그런 표현을 총 있으면 다 쏴주고 싶다. 와, 아니 탈원전 그렇게 원전에 대한 지지 의사를 강경하게 가지고 있는데 원전에 종사한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닌데 의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섣불리 대충 토론에서는 되게 어렵겠구나. 그래서 국민들이 더 심도 있게 문제점을 같이 공부해서 공감하면서 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생산 원가가 저렴하다, 가장 저렴하다, 그렇게 홍보를 해왔고 원전 정산하는 분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단순한 생산 시의 단가이지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처리장 배장, 그걸 또 지속 운영 관리해야 되는 비용,
그 장관 기간까지의 전체 비용, 예, 그걸 포함해서 계산해야 될 텐데, 이렇게 깊이 있게 어떤 통계를 가지고서 논하는 것이 드물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구체적으로 접하지는 못했으니까. 전기가 꼭 필요한 시대이지만 원이 우선 싸다고 하면 등 뭐 일본 쓰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당해 지역에서 지진이 난다든지 또 불행히 또 전시 상황이 벌어져서 그걸 폭발시키는 그런 만행까지 저질러 된다면 공멸하는 그런 상황이 즉시 벌어지죠. 즉시. 예. 우리가 사용 안 하면 되는데 언젠가 자연재해를 입게 되면 치를 수 없는 재앙이 올 것이다. 그 비용을 뭐 계산할 수 있나요? 예. 그런 차원에서 원전 찬성론 그걸 어떻게 그 설득해서 토론 정책이 지속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확대 검토해서 사회 이슈화하고 정치인들이 받아들일 정도까지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3분 발언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게 원가가 저렴하다라는 얘기가, 이게 사실 원가가 저렴하려면은 이게 안전해야 되는데, 지금 후쿠시마 사태를 보면서도 이게 원가가 저렴하다라는 말이 나올까 싶어요. 지금 저거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비용인데, 저걸 그냥 바다에 갖다 그냥 버리면 되니까 싸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원가가 그러니까 원자력이 원가가 저렴하다라는 그 발상은, 결국은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냥 저거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 오염수 같은 것들 그냥 바다에 갖다 버리고,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사고가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게 성립되는 그런 논리인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지금 뭐 사람의 생명은 둘째치고, 응?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비용인데, 저럼에도 불구하고 저걸 싸다고 말하는 거 자체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참나. 잘 들었습니다. 예상하님, 감사합니다. 네. 하진명님? 네, 다들 뭐 이야기하기가 어려우신 모양들인데. 네. 예. 여기 3분 발언 시간입니다. 혹시 오늘 나왔던 그런 보도자료와 관련해서 혹은 윤석열 망언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소개를 했는데, 포함해서 지금 이제 3분 발언 시간이고요. 의견들 같이 공유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방금 말씀하셨던 인터넷상에서 중국은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이렇게 방류한다는데 왜 그거는 가만히 있느냐. 이제 그런 식의 논리들을 이제 많이 펼치는 걸 봤어요. 뭐 그때 잠깐 말씀 나눴지만 그러면 네가 그러면 그거 해라. 나는 이거 할게. 저는 뭐 그렇게 한번 생각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힘든 싸움인 게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년 후에 이제 방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도 이제 뭐 말씀 나눴는데 이게 2년간 아무런 우리가 대응이 없으면 이게 또 조용하게 또 이제 또 뭐 묻혀가면 뭐 마음 놓고 또 버리는 그런 상황이 또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것들은 뜻을 모아서 행동을 하고 뭐 실천을 하고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쉬운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뭐 앞으로 2년 후의 일이고 그래서 이제 줄기차게 이제 우리가 매주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잊지 않고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더 알려가고 그리고 이제 뭐 7월 중순 넘어서면 또 다른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더 뭐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씩 더 늘어나면 좋겠고요. 하여튼 중요한 일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고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저는 레슨 집회가 해야 될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고 하고 네, 계속 참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뭐 바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불어 그 한 번 발언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참 이게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게 참 되게 좀 안타까워요. 사실 저도 이제 이 후쿠시마 사태에 대해서 뭐 잘 알고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하면 할수록 또 하면서 이제 자료들을 보고 또 공부를 또 하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이거는 굉장히 이게 좀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지금 이제 뭐 GMO 같은 것들에 대한 그런 이제 운동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런 오염수들로 인해서 이제 돌연변이가 생기고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사람들이 먹고 또뭐 내부 피폭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어떠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그 사례 형태로 나타날지를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게 정말 어쨌든 그 결과적으로는 인간에게도 어떤 유전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인간에게만 유전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괜찮은 거냐? 뭐 물론 그것도 아니죠. 어쨌든 그런데 그런 어떤 뭐 먹거리에 대한 문제하고도 이게 연결이 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그런 어떤 돌연변이 같은 어떤 건강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지요. 환경과도 연결이 되어 있지요. 이 상당히 많은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분하고 통화를 하다가 보니까 자신은 그래서 이제 뭐 바다에서 나는 생선이나 바다에서 나오는 뭐라 그럴까요? 수산물을 가급적 먹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바다가 오염되면 그 수산물만 안 먹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다. 결국은 바닷물이 증발하고 그것이 다시 땅에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결국은 식물들을 오염시키고 동물을 오염시키고 그러면 우리의 그 밥상은 절대 그 수산물만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더 심각한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하준명님 아직 얘기 안 끝나셨습니까? 네, 한 말씀 더 드리면요. 네, 이거 지금 원전, 탈원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정치적인 어떤 공격의 대상으로 삼아서 뭐 공격하시는 분들, 주로 이제 뭐 반 문재인 쪽에 이제 서 계신 분들께서 이것을 또 이렇게 공격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구별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반대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과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으면 저 사람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다 반대를 하는 그런 길로 이제 달려가는,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원자력 부분은 그 비용이 저렴하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게 뭐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그 비용을 따질 때 우리가 생산하는 비용만 따질 게 아니라는 점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게 사고가 한번 터지면 그야말로 뭐 난리가 나버리잖아요, 이게. 응? 체르노빌부터 시작해서 후쿠시마. 뭐 안전하다? 아니, 그게 사고가 한번 터지면 그냥 그야말로 그냥 뭐 이게 뭐 몇 수십 년간 뭐 몇백 년간 그야말로 도대체 생명이 제대로 살아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어떻게 이런 걸 두고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생산 단가가 제일 저렴하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발전된 이 원전 기술을 우리가 수출을 해서 이걸로 뭐 외화벌이를 해야 된다. 아, 예, 그거 보고 있으면 참 이게 암담한데요. 이러다가 뭐 고리 원전이라든지 뭐 자꾸 지금 이제 뭐 사고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오래됐고, 그거 자꾸 뭐 이상한 예를 들리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자꾸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감추고, 뭐 시체말로 뭐 방귀가 잦으면은 뭐 그 똥 나오는 거 아닙니까? 참, 이러다가 큰일 나지 않겠어요? 그 생각하면 진짜 끔찍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원전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후쿠시마 정도 규모의 원전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요, 우리는 일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우리나라도 이게 지금 섬이에요, 섬. 위로는 북한에 막혀서 이게 갈 수가 없죠. 삼면이 바다죠. 섬이잖아요, 지금 우리도. 이게 지금 어디서든지 우리나라도 이런 어떤 그 원전 사고가 지금 후쿠시마 정도 규모로 탁 터져서 이게 사고가 나고 나면요, 우리는 진짜 갈 데가 없습니다. 일본은 그래도 우리보다 땅덩어리라도 넓죠. 우리는 대부분 다 영향권이에요, 그냥. 북쪽, 북한 쪽까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게 어마어마하게 좀 저희는 진짜 이게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서 자기가 이제 종사하는 자기 밥벌이와 관련되는 그런 일들 자체가 전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 지금 원전 관련된 그 사람들 자기 밥벌이 때문에 계속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고 자꾸만 이거 좋다고만 좋은 점만 이야기를 하고 뭐 계속 이제 뭐 국민들을 호도하는 상황을 만드는데요. 아닌 건 아니죠. 그리고 그 직업 자체가 그 뭐 불안하고 뭐 그렇다.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양심에서 스스로 느껴서 그 뭐 원전 관련되는 일만 해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돈만 받아 먹어야 돼요? 다른 길을 찾아야죠. 그리고 그 다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사회가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렇게 그 길을 열어갈 생각을 해야지 이거 자꾸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뭐 국민들을 호도하는 그런 일은 중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윤용봉님 혹시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병실에서 복도로 잠깐 나왔어요. 네. 제 말씀하시고 목소리 들리시나요? 싶어서. 예, 잘 들립니다. 요즘에 이제 그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면서 그 자원봉사 센터의 정보를 들여다 보니까 야,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자원봉사 시간을 제출해야지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오프라인에서 봉사하는 게 금지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같은 랜선 집회도 참여하면 이 봉사활동으로 줄 수 있는지를 사전에 타진해 보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거 그런 굉장히 계획을 좋은 내서, 아이디어인데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계획을 내서 요즘은 이제 대학생들도 자원봉사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뭐 고등학생도 저번에 보니까 국민의힘 대변인 오디션에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중고생 대학생들을 포함하는 학생들이 오프라인에서 뭐 쓰레기 줍기라든지 우체국 봉사, 뭐 소방서 봉사가 금지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토론에 참여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봉사 시간 1시간 30분 줄 수 있다. 그러면 준비하고 끝나고 애프터 토론까지 해서 한 2시간 정도를 자원봉사센터에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자원봉사 시간도 여기서 받는 방법으로 하면 학부모들도 이제 권유를 해줄 수 있고, 요즘 어디 가서 감염 때문에 모이기도 힘드니까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런 회의에 참여하고 자원봉사 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허락을 받으면 학생들도 좀 이렇게 이런 알 권리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요즘은 초중고등학교에도 노동교육도 들어있더라고요. 2시간씩. 그러면 이제 앞으로 사회 이시간에서 학습으로도 하고 이런 토론도 하는 이런 문화가 더 확산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운영위원진들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선생님들끼리 계속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럼 학생들이 와야 학습 효과가 나타나는데 확산도 돼야 되고 학습도 더 돼야 되고 그러면서 불을 붙여야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자꾸 2배, 3배 늘어날 텐데 우리끼리만 하는 것보다도 젊은 학생들의 의견은 어떤지 또 우리보다는 미래 장래를 충분히 더 길게 가지고 갈 후세들이 이런 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같이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가 이제 퇴원하고 나면 자원봉사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서 인정된다고 하면 요즘에 보니까 폐 건전지 20개 가져오면 1시간을 줍니다. 이런 플랜카드도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인정된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서 우리가 저 국회에 가면 국회도 공부하러 관광버스를 타고 오는 것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도 학생들도 참여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알뜰히 준비하고 또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서 우리가 어떤 걸 또 준비해야 되는지도 또 자꾸 확산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래서 그것도 한번 제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고요. 저 정말 생각도 못했던 건데,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그 사회복지협회에서 지금 인증관리를 맡고 있고, 지금 보건복지부에 지금 사회복지 자원봉사 포털이라는 게 운영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자원봉사 종합 포털이라고 해서 그 1365.go.kr 이거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거고요. 이거 여기도 좀 있고 그래서 이거 좀 알아보면은 이거는 좀 뭔가 근데 이제 아마 이게 최소한 아마 단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임의단체가 됐던 그런 단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아직 그런 준비가 좀 안 돼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좋은 아이디어고 충분히 그 고민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뭐 임의단체라도 일단은 만드는 거는 서둘러서 그거는 뭐 일단은 세무서에다 하면 되니까 서둘러서라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퍼뜩 드네요.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월요일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이 한 부분은 말씀만 뭐, 더 드릴까요? 네네. 우리가 이제 자원봉사의 주제로 채택이 되려고 하면 성격이 자원봉사라는 게 어필이 되면 훨씬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제를 후쿠시마 원전만 100% 가져갈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소규모 카테고리 중에 하나로 넣고 우리가 이제 자원봉사를 실천할 수 있는 길 중에 뭐 소외된 이웃도 보살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뭐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이나 이런 주제도 끼워 넣어서 자유롭게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어떤 그 관심이 많은가를 봐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에서 선택되기 쉬운 적당한 이런 키워드를 넣어서 우리는 이제 이걸 그 자연보호나 환경이나 뭐 인권이나 이런 큰 제목을 달고 나서 그 뒤에 이런 내용들이 선택적으로 들어가서 가장 그 관심이 많은 거에 시간을 갖고 유도하면 그랬다가 이제 그 중에서 이 원전도 아이들이 그 또 남는 아이들이 있거나 또 어떻게 뭐 방향이 어떻게 쏠릴지 모르지만 관심 있는 사람끼리 다시 모아서 이 시간을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거 한번 접근을 한번 해봐서 어떤 그 랜선에서는 다양하게 뭐 학부모와 같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꾸만 우리 하고 있는 일을 알리는 방법이 뭘까 한번 연구해 봤습니다. 윤은범 선생님 말씀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이제 이 코로나 위험성 때문에 봉사 시간을 받을 길이 지금 다 막혀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시간을 받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들어와서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각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학생들과 같이 갖는다는 거는 굉장히 그 중에서 몇 명이라도 같이 공감을 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 젊은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는 굉장히 소중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그 월요일 날 한번 이렇게 좀 알아보고 저도 한번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요. 우리 그 정대호님의 그 수긍이 난리 났네 한번 보고 시청을 하고
그리고 구호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좀 해보겠습니다. 남해 바다에 어느 날 비상이 걸릴 거다. 비상! 수국의 대신들은 황급히 모이시오. 비상! 그나저나 정보부장은 이 긴급 명령 소집한 이유를 밝히시오. 그러자 정보부장 낙지가 썩 나서면서 하는 말이 예! 긴급히 하려리다. 소인이 하려리다. 우리 정보에 의하면 일본 정부가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 하는 조문이 있는지라. 이리 그리되면 수궁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할 날이 불을 보듯 뻔한지라. 이러한 청천벽력 같은 소식과 경춘 동지할 일이라. 그렇지.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지 이 사태를 대처하자고 긴급히 소집하였나이다. 그러자 용왕이 아이고야, 아니 그렇다면 내가 잔병치레가 그리도 많은 것이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었더냐. 여봐라, 내가 무슨 병을 앓고 있다더냐. 그러자 천년 묵은 잉어가 썩 나서면서 하는 말이 카카, 아래없기 황공하오나 카카의 병세는 한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사옵나이다. 병치레가 요란하옵나이다. 통생리통의 대상 부진을 겸하고 간암, 이암, 폐암에다 보환암을 겸하고 임질매독, 치질에다 무좀습진을 겸하여 똥을 누면 빗똥 싸고 오줌 누면 비오줌에 눈에는 횡내장에 발에는 문둥덩에 온몸은 부어올라 고름이 질질 흐르고 방사능 오염으로 자식을 낳으면 기억 안 낳고 머리카락은 슬슬 빠져 대머리가 되었나이다. 용왕이 아이고야, 내가 말만 들어도 황쳐 찔러갈 것 같구나. 여봐라, 도대체 그러한 사태를 저지른 놈이 누구라느냐. 예, 스가라는 작자입니다. 그 대신들이 모두 다 깜짝 놀라면서 아니 스가 그 스가 정권이란 말이야. 저기 걔들이 그 오염수를 그냥 버리게 하겠어요. 그걸 잘 정화해가지고 버린다 하던데요. 그래서 참모총장 고래가 씩씩거려서 나오더니 야 임마 야 내 말 좀 들어봐. 그 걔네들 졸라게 뻥 까는 거야. 열나 뻥 까는 거야. 정신 차려. 야야 임마 운호가 이르기를 일본 논매 반행은 이루 말할 수가 없나이다. 그 중에 몇 가지만 간추려서 드리자면 임진왜란 일으켜서 조선의 백성을 수없이 살상을 하고 남해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한테 잡혀 빠져 죽은 외놈들 때문에 우리 바다가 오염된 적이 있고요. 태평양 전쟁 일으켜서 아니 이놈들이 지놈들이 무슨 바다까지도 아니면서 가미까지라고 하면서 비행기를 추락시켜서 우리 바다를 또 오염시킨 적이 있고요. 그렇지. 여기 조선의 처녀를 잡아다가 성노예로 삼질 않나. 만주 지역에서는 731 부대를 만들어 인간을 생체 실험을 하고도 패망한 이후에도 반성할 줄도 모르는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 옵니다. 맞아. 그렇다면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지 대책을 얘기하시오. 그러자 거북이가 얘기를 하느니 예, 이 사태는 비록 육지의 인간들과 수궁만의 이 사태가 아니라고 봅니다. 수궁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보면은 육지의 인간들도 살 수가 없는지라 수궁과 인간들이 서로 연합하여 공조하되 이 사태를 긴급히 육지로 알릴 사신단을 조직하여 긴급히 보내심이 좋을 줄로 아렵니다. 맞아요. 그러자 용왕이 하는 말이 그렇다면
이 일을 할 신하는 수륙 양용으로 활동이 가능한 자라밖에 없구나. 여봐라, 자라를 불러들여라 하고 영을 내리자. 자라가 잽싸게 말을 하는데,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하면서 달려온다는 놈이 엉금엉금 기어서 오겠다. 그래서 용왕이 자라에게 엄중한 명령을 내리는데, 이봐라 자라야, 내 말을 자세히 잘 듣고 그대로 따르도록 하거라. 너는 지금 즉시 육지로 나가되 남해 바다를 떠서 하동 고구를 지나서 섬진강 물결을 타고 지리산으로 올라가되 수공에 다녀갔던 꽤 많은 토끼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북악산으로 돌아 청와대에도 알려주고 그 여의도를 돌아서 국회의사당을 찍고 그리고 이 일을 작당한 일본 정부를 항의할 때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이렇게 농성하는 우리 대학생들에게도 알려주고 그리고 이것을 방조한 이 미국 대사를 찍고 오대양 늑대주를 범전부터 다니면서 모든 인류에게 이 사실을 빨리 알려라! 나의 병이 나을지니 자라는 지체 말고 수궁을 떠나거라. 자, 다음은 우리의 바램과 염원을 담아서 구호를 제창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낭독했던 촉구 성명서에 담아있던 구호입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은 마지막 부분만 큰 소리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3번을 연창을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 일본 정부는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철회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번 사태에 강력하고 엄중히 대처하라. 하나, 모든 국민은 청정 바다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일치 단결하고 연대 협력하라.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다음 랜선 집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랜선 집회는 매주 일요일 8시에 모두화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랜선 집회는 앞으로 연대와 연맹을 적극적으로 좀 펼쳐나갈 생각입니다.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캠페인송을 들으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인송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를 숨쉬게 한 이 땅을 위해 내가 해준 일은 있을까? 우릴 꿈꾸게 한 별들과 저 바다를 위해 We have to change it now. We can. Paint the world in green, far as we can see. 마음을 모아, 두 손을 모아,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걸. And give your heart back to the earth. 난 혼자 손살들지 몰라도 우리 앞이라면 괜찮아. 온 세상에 별을 터지는 사람 우리를 보여줘야 해. You're the hero I've been looking for.
안 덥냐고? You